안녕하세요, 캐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디어필드 산책을 나왔는데요. 제가 새 집만 계속 안내를 해드리다 보니까 얼바인에는 새 집만 있나?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쪽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디어필드 빌리지의 산책로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디어필드 빌리지는 모두 콘도는 없고요, 다 싱글 패밀리 레지던스입니다.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빌리지가 아주 예쁘게 형성되어 있고요. 이 팍은 디어필드 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디어필드 커뮤니티 팍이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쪽 빌리지는 1970년대 형성이 되었고요. 집 사이즈는 1400부터 3500 스퀘어핏까지 다양한 집들이 있습니다. 여기는 1층 구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보통 방이 3개에서 5개까지, 많게는 6개까지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. 싱글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새 집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넓은 랏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집들이 트랙홈처럼 일정하지 않고, 여기도 물론 뭐 레지던스 1부터 5까지 모델홈이 있어서 다양하게 엑스테리어가 구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랏이 없는 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과일나무도 심으시고, 그 다음에 뭐 꽃나무도 많고,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도 그 집주인의 취향에 맞춰서 잘 정돈된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캘리포니아 집값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, 또한 그 렌트 값 또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아서 몇 년 전에는 랏이 넓은 집에 증축을 허용을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인베스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얼바인에 랏이 넓은 그 싱글 패밀리 레지던스를 구입하셔서 집을 다시 짓거나 아니면 랏을 넓혀서 방으로 만들어서 렌털 프로퍼리로 활용하시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시고요. 또 하나는 집 그 면적이 넓어진다라는 의미는 집값의 밸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한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. 얼바인에서 엘카모리얼, 우드브릿지 이렇게 두 빌리지가 가장 최초로 생겨진 빌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빌리지 안에 있는 집들은 거의가 모두 싱글 패밀리 레지던스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처럼 어메니티가 그렇게 많이 크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HOA 금액이 굉장히 낮습니다. 한 150불에서 150불 정도 되고요. 없는 곳도 있습니다. 그리고 멜로루즈가 끝난 빌리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텍스레이트에서 나름대로 베니핏을 보신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. 또 장점으로는 이쪽에는 그 집이 지어진 세월만큼 이렇게 큰 나무들이랑, 그 다음에 넓은 랏, 그 다음에 앞마당,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팍들이 많이 인공적이지 않고 굉장히 내추럴하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굉장히 평화롭습니다. 넓은 랏을 보유하고 있는 집의 증축이 허가가 된 이유로 인베스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쪽 지역의 집들을 많이 구입을 하셨습니다. 반면에 여기에서의 증축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티의 퍼밋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증축을 한다라는 의미는 집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도 있고요.
그 다음에 엑스테리어를 좀 모던하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내부 레이아웃을 바꿔서 조금 더 편리한 동선 구조로 변경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. 집값의 밸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이어들의 관심을 많이 끌기 위해서는 키친과 그 다음에 베스룸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. 이런 집을 고를 때는 그게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바꿔서 과연 예쁠까, 그 다음에 그것이 가능할까, 뭐 여러 가지 그 레이아웃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셔야 되고요. 또 하나는 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좋은 컨트랙터를 만나시는 것입니다. 여기에는 보통 뭐 한국분 컨트랙터도 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. 여긴 또 차이니즈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고요. 또 하나는 보통 그러니까 미국의 컨트랙터한테 컨택을 했을 때는 값이 너무 비싸다, 뭐 이런 선입견이 있기는 한데요. 나름대로 다 그 국가별 컨트랙터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프리 에스티메이트를 충분히 받으시고 여러 곳의 견적을 보셔가지고 가장 잘 가격 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뭐 테크니컬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그 컨트랙터가 업그레이드한 집을 가서 보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이 집은 1층 단독주 1층 집이고요. 여기는 아마 1700 스퀘어핏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앞에 랜드스케이핑이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는데요. 나중에 랜드스케이핑은 굉장히 집을 파실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. 지금 이렇게 된 집과 뭐 이게 꼭 나쁘다, 이게 좋다,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기는 한데요. 랜드스케이핑도 굉장히 그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뭐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싱글 패밀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. 꼭 집을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집이 아름다우면 되게 행복하겠죠. 이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크고 싱싱한 귤나무를 보고 계신데요. 이야, 귤과 오렌지가 이렇게 접목된 과일나무 같습니다. 제가 랜드스케이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. 랜드스케이핑의 범위는 이렇게 드라이브웨이를 포함해서요. 이 집은 지금 에스크로가 들어간 상태고요.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굉장히 어글리하게 됐습니다. 집 내부를 좀 보여드리고 싶기는 하나 지금은 액세스가 불가해서 못 보여드리고요. 업그레이드 기존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좋은 가격에 잘 파시기 위해서 이제 뭐 키친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베스룸의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도 제가 충분히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여기는 굉장히 예쁘게 가드닝이 되어 있는데요. 보통 랜드스케이핑 할 때 심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커뮤니티의 HOA의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. 일단 거기에 준수해서 뭐 거기서 원하지 않는 나무를 굳이 심어서 이제 노리스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. 근데 대부분 허용이 안 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HOA 금액이 낮은 대신 그 비용을 랜드스케이핑에 할애를 하셔서 집을 예쁘게 꾸미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. 새 집 말고 이렇게 한 45년, 50년 된 집을 사시는 거는 사실은 그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일단 캘리포니아 집은 뭐 워낙 메인테넌스를 잘 해서 큰 문제가
없다고는 하지만 잔고장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버든이 걸리시거나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한 10년 이내 지어진 그런 집들을 고르셔가지고 고르시는 방법도 좋고요.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. 저 에이전트는 어느 집에서 살까, 이제 어떤 집에서 살까, 어떻게 꾸며놓고 살까,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저도 한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마당이 넓고, 이렇게 피스풀한, 이렇게 오래된 동네를 한번 사서 살아볼까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요. 사실은 저는 가구수가, 그러니까 저희 식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, 일단 사이즈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저도 또한 잔고장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빌리집 또한 단점보다는 또 장점이 많습니다. 그 기존의 새로운 빌리지가 갖지 못한 그런 안정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굉장히 피스풀하고, 그 다음에 집이 일단 사이즈가 크고요. 여기도 가격이 지금 요 앞에 보시는 요 집은 한 2,500에서 2,300 정도 되는데요. 요런 것도 한 100만 불 정도 하고요. 그 옆에 집은 한 3,500불, 요거는 방 5개, 여기 또한 150만 불 정도 합니다. 그 옆에 있는 집은 한 2,000 스퀘어 언더인데요. 이런 거는 80에서 90만 불. 물론 집주의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밸류가 달라지긴 한데 이 동네의 평균 가격이 이렇습니다. 이쪽 디어필드의 집값은 보통 1,700 스퀘어핏의 1층 집 같은 경우에는 80만 불에서 한 95만 불대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그레이드 부분은 전부 다 그 셀링 프라이스에 포함을 시켜서 리스팅이 올라갑니다. 그래서 같은 사이즈인데 값이 차이 나는 이유는 그 소관의 내부가 업그레이드 된 집이거나 아니면 로케이션이 좋거나 뭐 이런 두 가지 이유들이 있고요. 또 세 번째 이유로는 뭐 집 소유주가 그 가격을 원하면 마켓에 그 가격으로 나오겠죠. 저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라이브웨이가 이 동네에서 좀 예쁘게 됐는데요. 저것도 업그레이드 된 사항입니다. 게라지 도어도 좀 바뀌어 있고요. 컨트랙터랑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업그레이드 부분을 상의하실 때 보통 그 집주인의 취향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됩니다.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비용을 들여서 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하셔서 좀 어드바이스를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지금 랜드스케이핑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저쪽에 새홈 단지도 마찬가지로 콘도는 HO에서 관리를 해주지만 이렇게 싱글 패밀리 홈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랜드스케이핑 비용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. 보통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한 먼슬리 한 140불에서 150불 이 정도 주면 여기 앞에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이드 백야드 앞에 프론트 전부 다 청소도 해주고 트림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스프링클러가 이상이 없는지 체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가드닝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. 비용 부분은 한 맥스 150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수영장이 있는 집들도 여기에는 굉장히 많거든요. 수영장 또한 관리가 메인테넌스가 필요한데요. 수영장 관리도 가드닝 서비스랑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.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와서 그 물이 서큘레이션이 잘 되는지 또 문제가 없는지 뭐 낙엽이 물에 떨어져서 배수가 막히지 않게 그것들을 청소한다든지 그리고 물 클리닝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가드닝과 수영장이 그러니까 큰 가든과
수영장이 있는 집들은 보통 한 250불에서 300불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됩니다. 상대적으로 HOA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가드닝 서비스를 의뢰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. 네, 수영장은 요즘은 이제 많이 메꾸고 없애는 추세기는 한데요. 왜냐면 그게 관리도 힘들고 또 잘 이용도 하지 않고, 그 다음에 뭐 요 디어필드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 수영장이 아주 작게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집안에 수영장이 있다는 의미는 낫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거든요. 그러면 오너들은 이제 증축을 고려하겠죠. 수영장을 메꾸고. 근데 그 수영장을 없애는 비용도 굉장히 사실은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싱글 패밀리를 구매하실 때 한 40년 이상 된 집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 집은 한 번 더 좀 심사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. 네, 이게 전형적인 미국 동네의 집입니다. 여기에 있는 빌리지들은 저렇게 포치의 디자인도 굉장히 틀리고요. 제가 다음 시간이 되면 이 집에 대한 각 명칭,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특이한 사항들,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뉴홈을 가시거나 뭐 기존 집을 구매하시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각 부분의 명칭이라든지 체크 포인트,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부분은 랜드스케이핑을 다시 하려고 지금 스프링클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파이프를 연결한 건데요.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물이 이 설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아주 고급 비싼 나무라든지 아니면 예쁜 꽃들이 거의 여름에는 거의 죽어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그 컨트랙터의 퀄리티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